나 그 심정 너무 잘 알죠. 잘 알아요? 저는 공부를 못할까봐 걱정이 되는 엄마. 선생님은 그러면 공부를 아이가 못하는 상황 오래 겪었지. 오래 겪었어요. 오래 겪었지. 우리 아들은 공부를 정말 못하는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런 거죠? 초등학교 네. 6학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학 시험을 봤는데 네. 25점을 맞았어요. 근데 전교 꼴등이었어. 네. 전교 꼴등이어가지고 그때는 좀 심각하더라고 나도. 근데 생각해보면 걔가 25점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게 내가 이렇게 애를 이렇게 밀도 있게 딱 연습을 시킨 적이 없었고 예. 그리고 그냥 계속 놀았어. 그냥 축구하고 매일 얘는 이제 축구공을 들고 학교를 가고 축구만 하는 그 재미로 사는 거야.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얘를 안 쳐가지고 차분하게 시험을 대비해가지고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물론 이제 센 수학 이런 것도 시키고 했었는데 그때 풀면 또 잘 풀어. 얘가 공부를 아예 안 했던 애는 아니고 공부를 하지만 이제 인디고 아이들 중에는 시험 시간 안에 아웃풋을 하는 게 되게 힘든 아이가 있어요. 되게 네. 깊은 사고를 하기 때문에 네네. 짧게 거기에 대응하는 그 순발력이 좀 떨어져. 딱 얼어버린다거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어떤 상황이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은 딱 얼어버리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 아들이 제기차기 대회를 갔는데 맞아요. 제기차기 대회에서 그 연습을 얘는 아주 지난번에. 근본적인 것부터 연습을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찾아서 제기 찾는 법부터 시작해 얘는 아주 원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찾아서 공부를 하고 그걸 연습을 하는데 연습을 정말 다른 사람 곱하기 한 5배 더 열심히 해. 맨날 제기차기 하고 또 밖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대회 당일날 얘가 한 100개도 찼던 애가 대회 당일날 5개밖에 못 친 거, 못 찾은 거야. 제기차기 못하는 그런 것처럼 얘는 그 시간 안에 수학을 풀면 걔 표현에 의하면 스위치가 꺼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딱 상황에 접하면 한 시간 안에 내가 얘를 연습을 시킬 때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걸 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천천히 푸는 거야. 엄마랑은 편하니까. 근데 그렇게 풀다가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풀라고 하면 애는 완전히 엉켜버리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앞에 쉬운 걸 틀려. 뒤에 응용 문제는 또 맞아. 난 도대체 난 원칙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약간 공포심 같은 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수학 시험을 보는데 얘는 또 25점을 맞은 거지. 너무너무 그때는 마음이 힘들더라고. 정말 얘를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한테 되게 무시도 되게 많이 당하고. 맞아요. 그게 있어요. 공부를 잘 못하면은 그 뭐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 반에서 약간 무시당하거나 함부로 애들이 대하는. 근데 얘는 되게 사회성이 되게 좋았기 좋은데도. 때문에 근데도 그러니까 그 공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가 제일 충격을 받지. 그죠. 그때는 심각했어 진짜. 우리 진짜요? 남편이 그걸 보고 A4 용지에다가 뭐 애들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거 다 써가지고 양쪽에 엄마가 지켜야 될 거, 아이들이 지켜야 될 거 이거 해가지고 다 이렇게 붙여놓고 엄청 쪼이고 하라고. 그러고 엄청 힘들었는데 계속 못하는 아이들도 있지. 엄마 되게 괴로워. 맞아요. 진짜 그 아이를 지켜보는 엄마가 더 당사자가 더 괴롭겠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서서히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 공부를 못하는 거를 서서히 받아들여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이제 엄마들이 전부 다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잖아. 초등까지는. 그러다 이제 중학교 때 이후로는 엄마들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해도 되게 힘들다라는 거를 알고 내 애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가니까 보통이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올라오면 더 보통이다 이렇게 되면서 대학교 입학하게 되면 거의 안 나타나지. 거기까지 막 아주 잘하는 애들은 아주 극소수? 사실은 공부를 잘하게끔 최적화된 친구들도 있긴 있잖아요, 그죠? 나는 있다고 봐. 그거는 약간 타고나나. 그 공부가 쉬웠어요. 이게 근데 그런 약간 애 미술 있어. 재능이 있어서 확 하는 애들처럼 공부만 특화된 애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나고 나서 친구들 보면 특히 시험만 최적화된 애도 있고 시험에만. 그 애들 못 따라가죠. 그죠? 근데 그 공부를 못하는 아이를 두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아이를 바라보는 내 시각은
변할 수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걔가 공부는 못하지만 뭐 다른 재능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은 나 아는 엄마 중에 한 명은 얘가 정말 왜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 아이랑 엄청 관계가 좋아서 그 아이랑 엄청 소통이 잘 되고 그 아이하고 되게 건강하게 그냥 공부에 대해서 쪼지도 않고 엄마의 발 욕심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내려놓는 거지. 근데 그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해. 시간 처음부터 그렇진 않지만 안 되지만 아이가 백석대학을 간 거야. 백석대학 정도는 사실은 성적이 아주 나빠도 면접이나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거든. 대학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 인서울이 문제인 거야. 했느냐 안 했느냐. 인서울 안에 바깥에는 다 똑같다고 보면 되고 인서울 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그 이후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입학 들이 있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되면 더 다양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인원도 줄고 이러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갈 수는 없어. 원하면. 가긴 대학은 다 가는데 이제 인서울을 못 하고 스카이대를 못 가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놓으면 사실은 굉장히 아이들하고 그 12년 동안 굉장히 유용한 것들을 많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학교라는 틀 아니래도 내가 좀 마음을 크게 먹으면 정말 다양한 아이들과의 시간 그리고 내 이 시간 12년을 되게 값지게 아이와 공부를 하는 것 때문에 대척하지 않고 그래 행복하게 그거를 선택하는 것도 나는 되게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 대학을 보내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 지금 쌤들 애들이 다 대학 보내고 나니까요. 근데 그때 그 심정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궁금해요. 사실 지금 만약에 이 상황을 겪고 있는 부모라면 만약에 내 아이가 학교에서 애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와서 굉장히 속상해한다. 아니면 지금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대부분 선행 학습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특별히 잘 돼 있지도 않나? 그냥 선행만 하는 거야. 선행이 돼 있다 보니 이제 선행 안 된 내 아이 만약에 그런 아이를 둔 엄마 같은 경우는 내 아이가 계속 걱정도 하고 무시도 당하고 사실 그 선행이라는 것도 학원에서 만들어놓은 불안감이죠. 학원에서 조장하는 거고 그거에 그렇게 흔들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애들이 그걸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아. 진짜 극소수의 일부의 아이들은 그걸 잘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애들은 의대를 가거나 진짜 스카이대 그 가는 애들은 그걸 받아들이더라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거를 내 그릇에 담지 못하고 쏟지. 그냥 얹어줬다가 다시 쏙 나가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 그걸 제대로 하기도 힘들어 사실은. 우리나라 예를 들어 수학이나 이런 건 너무 어렵고 맞아요. 어려워요. 진짜로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 애가 외국에 갔는데 거기서 수학을 시험을 보면은 거의 타블립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수학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거의 한 1%에서 3% 정도의 선행을 잘 받아들이는 애는 그런 애들은 아예 내 경쟁 상대가 아니야. 사실은 그 밑에 있는 고만한 애들이 찌지고 뽑고 하는 거야. 계속. 아니 그러면 선생님은 약간의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그 아이가 만약에 공부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얘 만약에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마음을 그때는 내려놓지 못했지. 그 되게 마음을 아프셨을 거 아니에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얘가 자존감까지 만약에 좀 이렇게 상처? 근데 정말 내 마음도 되게 힘들지만 내 마음보다 더 힘든 건 나는 항상 걔 마음인 것 같아. 당사자가 더 힘들고 그리고 걔가 너무 잘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 마음을 받아주는데 더 힘들었는데 우리 애 같은 경우는 항상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애인 거고 또 아예 잘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애도 있잖아. 포기도 그렇고 그냥 관심조차 별로 없는 애도 있어. 그냥 완전 다른 쪽에 관심 있는 게임 이렇게라든지 아예 관심인데 근데 그거를 있잖아. 공부는 정말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부는 정말 복합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욱박을 질러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요. 어떨 때 정말 왜 우리 같은 경우 전업주부니까 내가 일을 하지도 않고 애만 키우는데 내 애가 공부를 되게 못한다 그러면 엄청 수치심까지 느끼게 되거든. 엄마로서 정말 뭐 했나 싶어. 나는 그게 약간 고3 때 우리 아들 고3 때 오더라고. 내가 차라리 돈이나 벌걸 뭐 이런 마음도 생기고 되게 힘들더라고. 밥만 해준 건 티도 안 나고 그죠. 그냥 진짜 돈이나 벌걸. 근데 맞아요. 그 아이를 이해하려고 했던 내 마음이나 이런 거는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 믿음으로 이렇게 있고 지금 외국을 가 있는데 외국에서 제가 무언가 추진력을 갖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그거를 그냥 믿어줬고 있는 걔를 받아줬고 했던 것들이 걔를 그렇게 계속 전진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12년만 애 인생이 아니잖아. 그 이후에도 되게 잘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12년 이때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나머지 어떻게 보면은 50년, 60년을 애들이 잃어버리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좀 깊게 보고 되게 속상하지. 나도 알아. 그 마음은 알고 너무 그 마음을 되게 다스리기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12년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던 것 같아. 계속. 내가 학생으로서의 내 아이를 잃을지 모르지만 내 아이 자체를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 계속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 꼭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어. 네가 만약에 지금 저희 또래 엄마들 중에 남자아이가 정말 게임을 잘하고 정말 좋아하고 뭐 이런 친구들 정말 게임 방향으로 얘를 가야 되나 하면서도 그 엄마 말이 공부를 그렇다고 정말 약간 양다리처럼 그래도 혹시 게임으로 성공 못하면 뭐 이런 마음도 들어가지고 근데 그 공부를 하면 하더라고요. 미래를 잘 살 수 있다고 공부를 잘하면 미래를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내 그냥 고정관념이야. 인식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그러니까 자꾸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야. 내가 자꾸 이런 고정관념 속에 다시 들어가는지 그리고 기존에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그것도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내가 옛날에 살았던 세계는 그걸로 끝나는 거고 얘네들은 전혀 다른 패턴의 삶을 살 거라는 거 그거를 계속 그런 인식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그리고 내가 미래의 걱정 때문에 현재에 있는 내 아이와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런 엄청 복잡한 사고의 그 전개에 의해서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건 나도 이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생각을 했어.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계속 공부하는 거야. 미래는 어떨까 막 이러면서. 미래의 직업은 뭐가 있을까 봐. 그 내가 아는 애 중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교수한테 들은 얘기야. 그러니까 패션 스쿨 그 분이 이제 졸업 작품을 했는데 어떤 애가 졸업 작품을 너무 멋지게 한 거야. 그 패션 스쿨에서. 그래가지고 삼성이랑 뭐 삼성전자인가 뭔가 이런 데 취직을 한 거야 얘가. 근데 그 엄마가 와가지고 졸업식 때 울었다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사람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얘가 고등학교 때까지 맨날 뒤에서 있잖아. 이불을 갖고 와가지고 돌돌돌돌돌 말고 잠을 잤다는 거야. 학교에서 계속 잤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그 시위하듯이 나는 네 수업에 관심 없어. 네 따위 수업에 재미없어. 뭐 이런 이불을 갖고 와서 그래서 맨날 잠자고 맨날 의자 붙여놓고 자고 한 번도 깨 있은 적이 없었대. 학교에서. 근데 얘가 패션 스쿨에 와가지고 디자인을 하면서 완전 달라졌어요.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최우수상 같은 걸 받은 거야 얘가 졸업작품. 그러면서 그 부모가 내 아이의 재능을 이제 알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좋아했대. 그러니까 물론 우리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천재적이지는 않지. 네, 우리 아이들이 아주 극히 평범하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이런 거지. 우리가 내 아이가 보통. 이렇게 공부를 못하면 얘가 그러면 천재냐? 그것도 아니고 아니야. 애매해. 늘 애매해. 늘 애매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다수야 그냥. 맞아요. 근데 우리도 보면 우리도 애매해. 그죠? 우리도 뭐 지극히 애매하죠. 애매해. 사실 이런 애매한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잖아. 애매하게 살면서. 네.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더 재밌게 살기도 해요. 꼭 공부 잘하는 애들이 또 잘 살고 그렇지 않더라고. 그런 생각을 매일 하는 거지 나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냥 다 너무너무 그냥 별 볼 일 없이 매일매일 살면서 그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게 소중하게 사는데 내 아이도 그러지 않을까?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는 공부를 잘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
비슷하지 않겠어? 그 네. 밥에 그 나물이면서. 욕심이네요. 욕망이거나 뭐 이게 그러니까 바라는 이런 거죠. 거잖아. 매일 돈 많았으면 좋겠다. 나 돈 많으면 뭐 맨날 페라리도 끌고 이래서 이런 마음하고 애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근데 엄마들은 더 아빠들도 그러려나요? 엄마들은 진짜 밖에 나갔을 때 내 아이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의 근데 영향을 그거는 맞아요. 사실 그 그러니까 아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걱정을 하는 거야. 내가 다른 엄마들한테 이렇게 잘난 척하고 싶고 면 좀 세우고 싶고 맞아요. 그 마음 그 욕망하고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내 애랑. 그 솔직한 그 심정이 그렇죠. 어떤 엄마가 요번에 우리 딸이 대학교 들어갔는데 그 같이 고3 지낸 엄마가 얘가 딸이 대학을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몸져 누웠는데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대. 너 걔 구박하지 말라고. 너 우리 손녀 구박하지 말라고. 그 친정엄마가 그러면서 난들 너희 서울대학 안 보내고 싶었겠냐고 말했어. 할머니가 너희도 내 거 못 맞춰줬으면은 걔도 네 거 못 맞춰줄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뭘 하지 말라고. 너무 현명하신 말씀. 할머니 너무 좋으시다. 진짜로. 그 엄마 뜨끔했겠네요. 친정 엄마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니까 정신이 바짝 나더래. 네. 진짜 뜨끔하겠네요. 진짜 맞는 속에. 얘기인 것 같아.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늘 갈망하지만 돈이 늘 그렇게밖에 없는 것처럼 공부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왜 인서울하는 정도 한 되면 좋겠다 그런 엄마들 그러잖아. 근데 인서울하는 엄마는 또 스카이 보고 또 괴로워한다. 스카이에 있는 또 연고대 다니는 애들은 서울대 안 나온 거에 대해서 그렇게 컴플렉스가 있어. 컴플렉스 있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 계층은 항상 있는 거고 내 아이가 인서울을 하든 안 하든 내 아이는 되게 소중한 아이라는 걸 항상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내 결핍을 아이한테 자꾸 투사하는 거지.